부지런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내 목표가 농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극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 보면 한량이라 하잖아요. 한량. 네. 근데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조금 동네에서 일을 안 하시고 편안히 올라가셨어요. 제6화 학교구원과 톡 까놓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자를 맡은 청년 싱크탱크 교육분과 소속 임세훈입니다. 오늘도 촬영은 YG 스토리에서 애써주시겠습니다. 그 청년들과 톡 까놓고는 페이스북에서 언제든 재시청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상단에서 그 찾기 버튼을 누르고 영문자로 YG 스토리를 치시고 검색하시면 1편 이명민 의원 편부터 오늘 6편 하기혁 의원 편까지 언제든 감상이 가능합니다. 톡 까놓고 토크 콘서트가 해를 거듭하면서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치인들이 그들의 성장 과정과 역경을 이겨냈던 이야기를 듣고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다가왔다는 말씀과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지역 문제를 청년들이 질문하고 의원들이 답하는 과정을 보면서 영광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하기혁 의원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 평범했던 농부의 아들이 영광 군의회 군 의원으로 입성하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숨에 성공을 또는 화려한 모습을 꿈꿉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과정이 없는 그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걸 청소년과 청년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럼 톡 까놓고 콘서트 6번째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직하지만 흥이 넘치는 하기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그 지금 실시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기혁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10월의 중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참 한글날인데 제가 이런 또 국민들 앞에서 청년들이 진행하는 싱크탱크에 참여해서 국민 여러분과 톡 까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봄에서부터 씨앗을 뿌려 가꾸시는 그런 일련의 긴 세월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인 태풍이 올 1년에 7번이 지나가면서 농민들이 많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고 수확하는 순간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뜰한 소중한 수확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의지를 굽히시지 말고 자기가 소신껏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꼭 내 삶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준비된 멘트 같습니다. 오늘 패널로 5분 청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리본 공방을 운영하면서 아들 1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편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에 내려온 지 4년 된 조민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패널로 참석한 김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싱크탱크 대표 이영준입니다. 그 세 번째 패널 참석인데도 아직도 떨리네요. 오늘 하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격 선배님으로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솔한 대화가 오가는 토카노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그 의원님 많이 떨리시죠? 네. 사실 그 이렇게 카메라고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섭외에 응하는데 좀 어렵게 응하셨어요. 그 사실은 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직 의원님들이 이런 실시간 방송을 나가는 게 쉽지 않는데 그 어렵게 응하셨는데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또 내 괜히 응했다 그러신 건 아니시죠? 답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패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1부 그 청년 하기혁에 묻다. 네. 이 시간은 오롯이 그 하기혁 의원님의 시간입니다. 그 의원님의 숨겨진 내면의 모습과 매력을 충분히 잘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열심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그 하기혁 의원님 보면 그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 그 몸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 몸 관리를 평상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몸 관리하는 건 없고 저는 아시다시피 농민입니다. 지역에 제가 의원을 출마하면서도 지역에 의원이 되면 지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제 직업은 농업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회상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의회에 진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말씀으로는 어릴 때부터 그 단박질을 잘했다. 달리기를 참 잘하셨대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달리기의 모든 운동이 기본이거든요. 달리기를 잘하셨다는 건 좀 다른 운동도 좀 잘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운동을 좀 좋아하시고 잘하셨는지. 근데 제가 스포츠를 다 좋아합니다. 와.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데 이 성장하면서 제 삶이 부모님을 보고 이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과연 우리 농업을 이끌어내고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쭉 살았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사회치하면서 또 군대 다녀와서도 군대 근무하면서도 내가 영광 농업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쭉 군대 생활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참 달리기라는 것은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마라톤을 좀 군대에서 사단 대표로서 제가 2번 우승을 했어요, 실은. 오, 정말요? 그래서 진짜 농업을 하다 보니까 20km 군장구부 하는 것도 사단에서 1등을 했고 마라톤에서도 1등을 하고 해서 육상부로도 계속 군대에서 뛰었는데 내 농업을 하면서 다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달리기를 잘하셨네요. 군대에서 사단 대표로 우승을 2번 했을 정도면 친구분이 사실 이 얘기는 안 알려줬습니다. 네, 그냥 달리기를 어릴 때부터 잘하셨다 그렇게 들었는데 의원님 너무 진지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러네. 사실은 앞으로 질문도 계속 진지한데 걱정입니다. 그 2번째 질문인데 큰형님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대요. 그래서 큰형님이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집안의 장남 역할을 그 하기혁 의원님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어릴 때 대부분 그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등교하기 전에 그 속갈 꼴이라나요? 그 소 먹이를 줘야 되고 또 하교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시절에 어떻게 그 생활하셨는지 좀 청년들 얘기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 저 젊은 편애들 그러잖아요. 제가 참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토끼를 많이 켰어요. 토끼를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아까 소를 아버지가 한 마리 키우시는데 제 담당이었어요. 실은 소를 학교에서 돌아오고 가고 이렇게 할 때 소가 배가 불러야 돼요. 양쪽에 이렇게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다 채야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속골을 이렇게 그때는 사료가 없는 네, 그렇죠. 저기라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농업에 정착하게 됐고 또 소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키게 되었고 또 토끼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토끼를 100마리를 더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에 500원씩 팔고 그 당시 500원이면 큰 돈이죠. 네, 500원씩 팔았어요. 그래서 많이 분양도 하고 또 친구들한테는 그냥 공짜로도 주고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키워봐라. 근데 토끼가 참 질병이 많은 이렇게 동물이에요. 토끼가 얼마나 질병이 많냐. 이 장 맞으면은 지금 같으면 사료가 있으면 장마 때 이렇게 사료를 주면 질병이 안 걸리는데 이 이슬이 많이 먹은 이 풀을 뜯어다 주면 설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설사해서 이게 이 장염으로 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미리 뜯어다가 그늘에 말려야 돼요. 비 오기 대비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그래서 장마에 미리 말려서 쭉 말려놨다가 이제 비가 오면 그걸로 이제 배치하고 그때 이제 비 안 오면은 이렇게 꼴 뜯고 이렇게 해서 풀을 뜯어가지고 그때 우리 어린 나이는 친구들이 토끼를 몇 마리에서 키고 소를 키고 하면 제가 학교 다녀오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 풀을 뜯어가지고 서로 낮추게 하면서 서로 따먹기를 해요. 풀 따먹기요? 응, 풀 따먹기 하는 거야. 이만큼 뜯어놓고. 그러니까 그 놀이인 거죠. 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그 제 아들은 그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 해도 애가 반항을 하고 또 머리 좀 컸다고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사실상 하기혁 의원이 그 이제 장남 역할을 하면서 그 포기해야 될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모님한테 뭐 저항을 하거나 아니 반항을 하거나 뭐 혹시 그런 적도 있었나요? 부모님한테 반항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반항은 안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형님이 저하고 10년 차이 난데 진짜 어려웠어요. 내 동생들이 둘 있고 누나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정을 꾸려야 됐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해왔고 그래서 그 후로 제 농업을 하는데 참 잘 맞았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제가 토끼를 팔아서 돼지를 한 10마리 키웠었고 돼지를 팔아서 소를 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지런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내 목표가 농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극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 보면 한량이라고 하잖아요. 한량.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조금 동네에서 이제 굳은 일을 안 하시고 좀 편한 일만 골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품앗이라고 하죠. 품앗이. 네. 품앗이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를 눈에 들어와요. 우리 아버님이 왜 열심히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실까. 그게 보여. 저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쭉 봐오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의원님 참 진지하시죠? 근데 그 친구랑 인터뷰를 하다가 놀란 점이 있었어요. 의원님이 흥이 넘치신대요. 네, 흥이 넘치시고 뭐 자주 드시진 않지만 드실 때는 술도 좀 드시고 또
그 자리를 주도하신대요. 그래서 정말요?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그리고 노래를 중저음으로 아주 맛깔나게 부르신대요. 그래서 그 혹시 5분 의원님 보시면 그런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전혀 안 가시죠. 그래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이명미 의원도 제가 기타 준비해서 기타 좀 들려달라 했거든요. 의원님 죄송한데 정말로 그 중저음의 목소리가 멋있은지 그 노래 한 구절만 아닌데. 박수 부정을 다시 한번 한 구절만? 그대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여기까지만. 사실은 좀 그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앞으로 이어질 질문들이 너무 좀 무겁고 진지하기 때문에 그 이런 좀 가볍고 또 이런 색다른 모습도 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이런 하계군의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청년들하고 국민들께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무례하지만 좀 부탁을 좀 드려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저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그 어릴 때부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고 지금도 농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구호님에게 농업이란 무엇인지 한번 들려주십시오. 농업은 우리 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는데 참 끝이 없는 게 농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면 많이 실패를 하시고요. 농업은 제가 지금 내농업을 유기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살림으로 귀하게서 제가 한 6만여 평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내가 시간 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퇴근해서까지도 농업을 지금 꽤 하고 있는데 또 다행히도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후계 농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농업은 내 마음과 정성이 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농업은 참 나만 봐주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농업도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 농업은 끈질기게 노력하고 농업을 바라보는 눈이 내 아이 키우듯이 바라보지 않으면 농업을 성공하기 못한다. 이렇게. 예. 그 어려운 농업의 길을 그 아드님에게도 또 부탁을 하셨네요. 그 직접 본인이 하시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좀 농업 미래가 있으니까 해보는 게 어떠니 하고 그 설득을 하셨나요? 저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학답을 받고 군대를 다녀와서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집을 아들한테 이전을 다 해줬어요. 믿으라고. 아빠가 이렇게 도와준다. 믿으라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전을 해줬어요. 내가 애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부터 결혼을 시켰어요. 올해 막내가 결혼해갖고 손주를 봤는데 이 아들을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마음을 감싸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 거니. 좀 아들이 좀 대꾸졌습니다. 대꾸죠. 공부하고는 좀 초등학교 때는 잘했어요. 네. 공부를 잘했는데 덩치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사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사랑으로 처음에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마음이 안 열려 사랑으로 이게
진짜 나중에 이제 더 해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패널도. 근데 마음이 참 이게 감싸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진짜 그래서 사랑으로 늘 아들 고맙다 웃으면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우리 그래서 아들을 설득시키는 것 같은 왜 어떻게 시켰냐. 그런 대학을 안 가겠대요. 아들이 대학을 안 가겠대. 그래서 어째 안 가냐니까 1년간을 놀란다는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간을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1년간을 놀았는데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 근데 저희가 집사람 모시고 대농을 하고 해서 농업에는 앞으로 큰 내가 뭐 희망을 보고 있어요. 저는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해도 우선 힘은 들지만은 보람은 있을 거다. 그래서 아들한테 권장을 했고 해서 지금은 올해 창업농도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아들한테 후계농으로 이렇게 조금 제안을 했고 아들이 받아줘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을 안 들으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저도 농업에 그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도 농업의 길을 선택한 걸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36살 때 선택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10몇 년은 빠를 것 같아서 12년 빠르네. 부럽습니다. 12년 빨라. 네.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농민회, 그다음에 농업경연연합회, 그 농 관련 단체 활동을 이제 열성적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냥 활동한 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농 관련 단체 활동이 그 농민 학위역에게 정치인 학위역으로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혹시 되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범했던 농민 학위역이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긴 게 언제부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역 농업을 이끌면서 우리 쭉 정치적으로 또 정부에서 또 우리 지자체가 되면서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이러이러 좀 바꿔서 해보고 싶다. 그런 뜻에서 한 지가 제가 2000년도인 것 같아요. 2000년도. 네. 2000년도. 그래서 제가 2004년도 보궐에 출마를 하게 됐었습니다. 2004년도 보궐에 그럼 첫 네. 출마를. 네. 그래가지고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2004년도에 보궐에 출마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홍농의 의원으로 그때는 소선거울 때 의원으로 계신 분이 갑자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도전하게 됐고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농협장을 출마할 생각으로 쭉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IMF가 오면서 제가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모든 일을. 37에 농협 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농협장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 IMF가 오면서 제가 그때 당시 한농연 정책부회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홍농 농민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 IMF가 오면서 나한테 많은 시련을 줬죠. 그래서 보증승계 제 앞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보증승계. 보증을 제가 제일 많이 썼어요. 열심히 해서 땅도 많이 사고 많이 돈도 벌었는데 내가 재산세가 다른 사람은 2만 원, 3만 원 나오는데 내 앞으로 산 게 30만 원이 넘어 재산세가. 땅을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논 6마지기, 밭 5마지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내가 후계자금 받고 해서 사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고 했는데 이제 땅을 많이 사놓으니까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재산세가. 그래서 농협 이사하고 있지
네, 저기 저 영광군 한노년 부회장하고 있지, 농민회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보증만 서주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이렇게 어깨 보정만. 예, 어깨부정이 연기가 됐어요. 진짜 아이 보기 전에 아무 지장 없이. 그래서 어깨부정이 아니라 저 혼자 다 쓴 거예요. 아 그냥 인보정 그냥 혼자서. 왜 그런 거니? 이게 재산세가 10만 원 넘으면 혼자서도 가능해요. 아 내가 농협 이사인데 농협 이사를 하고 있어서 10만 원 넘으면은 둘이서 해야 될 걸 보증을 혼자 다 쌓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 남의 거를 원금만 해도 6억 8천을 막았어요. 그 당시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 얼이 남아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나는 제 집사람한테만 제일 미안하죠. 응? 제일 미안한 게. 내가 다른 사람 미안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증을 서주고도 이 보증 서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감내한 선배들도 몇 분 계시고 후배들도 있는데 갚아주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런 거니? 그분들이 어려워서 못 갚은데 우리가 서로 적은 지지 말고 삽시다. 오히려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쭉 그분들도 지금까지 잘 유대관계를 네. 해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농협장을 출마를 못했어. 어떻게 됐겠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죠. 아 다 지배 걸 다 100% 다 경매 들어오는데, 경매 다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참 농협장 말고 이제 가는 게 기초의회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2004년 때 출마하는데 그래서 채무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질문 두 가지가 그 질문이었는데 바로 말씀하셨고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그 보증 문제가 사실은 아마 그 하기혁 의원님이 처음으로 겪었을 아주 큰 그 역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어렵게 그 역경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6대 지방선거 9년에 출마하셨죠. 근데 낙선을 하고요. 그리고 제 7대 지방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자존감도 엄청나게 바닥을 쳤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또 이겨내고 제 8대 지방선거에서는 낯지고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난 10년, 이 10년 그 빚 보증은 그 전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두 번의 낙선과 또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아내는 그 과정이 일반인으로서 보통 쉽게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지난 10년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소회를 좀 예. 어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들다는 표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어하면 옛날부터 주위 사람이 저 사람 힘든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은 안 해야죠. 그러면 힘들다 하는데 죽어가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안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힘든 내색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자. 그래서 제가 그 선거를 하면서 저는 선거 비용은 최소 비용으로 그 대신 어렵고 힘들 때 또 축하해 줄 때 이거는 안 빠졌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장례식장 가고 결혼 축의금 내고 이렇게 살아왔었죠. 이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래도 내가 농업을 친환경으로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게 됐고 근데 또 계약을 하는데도 이렇게 물량이 좀 많이 나와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한살림이라는 데인데 한살림에서 전량 이렇게 수매를 납품을 해가니까 조금 그래도 견디고 살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일을 제가 젊어서부터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 하잖아요. 옛말이 우리 속담이 그래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내가 12시 넘도록까지 개구리스로 들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개구리스로 들어가면서 집사람이 늘 옆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은 안 하지만 있어주고 했는데 나는 그때가 행복했어요. 왜 그랬냐? 남이 쉬는 동안에 내가 일을 하면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왔고,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는 그 동안에 진짜 잔잔하죠. 근데 개구리 소리만 범위 되면 이렇게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밭에 다니면서 일을 했고, 요즘 그걸 이 IMF 이후 어려운 우리 가정 생활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새벽에도 남보다 일찍 나가서 모를 심어도 다른 사람이 5시에 나오면 4시에 나가서 남이 하는 동안에 하나 더 심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겨냈어요. 근데 요즘 좀 다르죠? 질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이게 참 지금 의원님 눈가에 눈물이 막 촉촉해가지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참 스스로 좀 짓궂다 아니면 좀 그렇다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니면 견뎌내기까지의 그 사모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5번 의원님을 다 얘기하더라도 사모님 역할은 컸지만 이렇게 좀 파란만장 아니면 어렵게 고비를 견뎌내신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의원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겠지만 정말 사모님께 겪은 고통과 흘린 눈물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사모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제일 고맙고 감사하고 언제나 미안해하는 마음은 제 집사람입니다. 그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IMF 와가지고 다 어려웠을 때 여보 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혼하고 자기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나를 믿고 따라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참 곱게 커졌어요. 그때 당시 우리 일할 때 보면은 이렇게 박스로 가다 놓고 애들을 가다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다 똥도 싸고 막 꾸준히 다 하고 했는데 참 눈물 나오지. 근데 참 그 과정을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책으로서도 몇 권을 쓸 거예요. 내가 살아온 역경을 하면.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요. 어디를 다녀도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농민으로서 현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내가 말씀을 언제나 해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농민들이 나를 보면은 다 물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내 경험에서 다 체크하고 이론으로 다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는 다르죠. 저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많은 농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많이 농업을 할 때는 200명, 300명도 많이 쓸 때 있는데 인부들을 공항차로 막 5개씩 밭도 파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진짜 제일 미안한 게 그거였었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믿고 농업에 전혀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줬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아이들을 학교는 제대로 못 보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두 놈은 참 잘했어요. 큰 딸은
31살인데 계속 1등을 해서 장성구에서 1등을 하고 지금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교사한 지가 8년째 그런데 또 하나 아들은 이놈은 지금 서구청에 있어요. 이제 이놈은 저기 이제 애들은 다 반이 다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바람에 애들이 내가 좀 강해요. 내 집념도 있지만 애들한테 강해. 이렇게 해라. 아니면은 좀 호통을 치죠. 근데 그래서 그 동안에는 힘들었지만 요즘은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좀 편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몫이 크잖아요. 내가 일을 못하고 비혼자를 채우니까 아들이 있어도 다 아들이 젊기 때문에 못해 할 수가 없어. 이제 집사람한테만 미안하고 여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제 나를 인내하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보단 앞으로 좋은 날이 많지 않을까. 고맙고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사모님한테 박수를 하면. 네, 그 오늘 사모님도 같이 나오셨어요. 사모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모님의 헌신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 영광군의 하격이라는 일꾼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격 의원님은 기승전 농업입니다. 네, 그 사모님 얘기를 부탁해도 농업으로 마무리되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농업으로 마무리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농업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배워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분한테 이런 질문도 좀 드렸어요. 그 평상시 그 하기역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나 뭐 그런 점이 있으면 좀 말을 해달라.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하기역 의원이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소신이 뚜렷하고 이렇게 강직했대요.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그 좀 이제 유들유들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이 돼서도 빈말이나 돌려서 말을 못한대요. 근데 이제 뭔가 부탁을 하러 오거나 아니면 이런 민원은 뭔가 좀 그 부탁을 하러 많이 오는데 이렇게 그 강직하게 말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구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걸 명확히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말을 돌려서 못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 좀 오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친구분은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제가 다른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내 농업을 하고 내가 이제 가토리 농민을 하면서부터 맨날 투쟁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직해진 것 같아요. 그 체류탄 맞이고 맨날 정읍까지 자전거로 가서 기차 타고 가고 또 장어전거 없을 때 지나고 나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서 이 투쟁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강직해진 것 같고 그러나 저는 내가 선거 내내 동안 심부름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오면서 내가 두 군데의 염산을 들려서 왔습니다만 그 심부름 하나만은 강직하지만 정확히 하란다. 그리고 참 행정이라는 게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조금 안이하다 할까. 제가 농민으로서 봤을 때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더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 쉬고 나고 비교도 해서 말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강직하다는 경향의 망의를 들었으니까 강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편하게 그래서 행정이 움직여야 국민은 편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저는 성격이 남한테 돌려서 이야기 못하고 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돌려서 못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떨어지면 해야 되는 성격이고 그리고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성격이고 안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최선을 내가 하는 말은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은 꼭 성공을 거둬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 신념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뭐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직한 성품이라면 하지만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건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분한테 너무 좋은 말만 하면 방송이 어용 방송이 되니까 좀 당부 그 말씀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 당부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부 말씀은 꼭 전해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어떤 말씀하셨냐면 친구분이 그랬어요. 기대했던 대로 군 의회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친구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잘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자만이 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자만처럼 보일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고 살폈으면 좋겠다. 이게 비단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저도 좀 새겨 들었어요. 의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야죠. 네. 또 그리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출근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경험상 먼저 출연하신 의원님들이 이런 자리를 마치 고해성사를 한 기분이라면서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오늘은 정말 그런 느낌. 더 예상은 했지만 예상은 했어요. 진지하게 갈 거다. 근데 저도 아까 눈물 나가지고 근데 그 다 끝나고 뭐라냐면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래서 2부를 다시 한번 더 찍으면 안 되냐. 근데 없습니다. 오늘이 다 이 방송은 하기혁 편은 오늘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평상시 국민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아니면 이런 거 좀 답답했다 아니면 이런 선거 기간 동안 뭐 이런 거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러면 카메라를 보시고 충분히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니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기혁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군의에 입성해서 지금 현재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열심히 해서는 다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따가운 목소리 질타를 해주시면 더 달갑게 받겠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변해도 하격이 변하지 않고 꼭 꿋꿋하게 국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 국민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 어려우시잖아요. 소상공인이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농업은 갈수록 더 기후 변화로 힘들어갑니다. 올해 태풍이 7개 왔잖아요. 지금 다행히도 찬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다 보니까 태풍이 쉽고 온다고 하지만은 이 태풍은 비켜갈 것 같습니다. 제가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후 변화도 많이 민감해 있고 태풍이 언제쯤 온다 해도 이 태풍은 어떻게 변해서 가겠다는 그런 예측도 나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민들은 기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 농업을 풍년 농사로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힘드는 세상에 우리가 훈훈한 마음